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장 중반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장 중반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보합권 정도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 신규 청구 건수는 총 34만 8천 건으로 지난주 대비 3만 건 가까이 감소했고 추정치보다도 1만 7천 건 정도 적었습니다. 또 연속 청구 건수도 지난주보다 8만 건 가까이 감소했고 추정치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예상대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가능한 부분인데, 하지만 채권 수익률은 또다시 FOMC 의사록 발표라는 이벤트 때만 반짝 상승을 하고 오늘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 재확산이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시장은 계속 별로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10월에 테이퍼링이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마 연준에서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연내에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 후 급등을 해서 장중 한때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리면서 오늘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긴 팽이형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극명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쪽 의견이 맞을지는 시간이 조금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추정치를 약간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의 경우는 전년 대비 약 70% 정도 상승, 그리고 논갭 EPS는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메인 사업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죠. 이 중 게이밍은 전년 대비 무려 85% 성장해서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이 게이밍 사업부의 성장은 우선은 그래픽 카드의 판매 증가,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 게임의 핵심 프로세서 칩의 판매 증가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게이밍만큼은 못했지만 나름 35%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의 매출 규모는 원래는 비슷했는데요. 작년 중반부터 확실하게 게이밍 쪽이 앞서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는 비슷한 추세로 성장 중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가이던스로 68억 달러의 매출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시장의 예측치인 65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ARM의 인수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규제기관들과의 논의로 인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ARM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가이던스를 내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로빈후드가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추정치를 약간 상회했고 에비타 마진은 시장 추정치를 20% 정도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30%가 급증을 했고요. 암호화폐 관련 매출의 점유율이 지난 분기 17%에서 이번 분기에 무려 51%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로빈후드 계정의 60% 이상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다만 3분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출도 감소하고 신규 계정 증가 수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안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늘 주가 하락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최강자인 시스코도 실적 발표 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스코는 작년 팬데믹 그리고 이후 나스닥 대조정 때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이후 거침없이 상승을 계속해서 현재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EPS는 시장 기대치를 아주 약간 비트를 했고요. 매출도 약간 비트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 농갭 EPS는 전년 대비 5% 증가였습니다. 가이던스는 매출이 7.5에서 9.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농갭 EPS는 79센트에서 81센트 사이로 시장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적도 가이던스도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좋았던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합의치가 아닌 실제 투자자들은 딱 이 정도를 기대를 했고 실적이 그 기대에 부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좋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이 유지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력 구독 서비스인 오피스 365의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구독료를 최대 20%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오피스 365를 사용 중인 기업이 구독료를 20% 인상했다고 해서 그동안 사용하던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독을 끊고 이제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마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 주가는 $3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2위로 애플보다 약 $2,000억 정도 뒤지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역전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지난 실적 발표 당시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서 신규 구독자 증가에 대한 가이던스를 안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 흐름이 별로였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하반기 실적이 넷플릭스가 제시한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 촬영이 밀렸던 대작들이 대거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서 3, 4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이란 기대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에 따라 오늘 드디어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 GM, 폭스바겐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칩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토요타가 무려 40% 감산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내연기관차, 전기차 할 것 없이 모든 오토메이커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연말부터는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일단 당장 3분기에는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회사 주식들의 주가가 원래 예상보다는 후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 또는 4분기 정도까지는 확실히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에 어느 정도 프레셔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토요타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하면서 향후 있을 반도체 쇼티지 우려로 같이 하락을 했고요. 일단 오늘 좀 강하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660의 추세 지지선은 지켜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오늘 AI 데이가 끝나고 내일은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궁금한 장면이죠. 네, 일단 오늘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없는데요. 테슬라의 중국의 가장 큰 배터리 협력 업체인 CATL이 기가 상하이 바로 옆 부지에 연간 80기가와트시 정도 생산 가능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80기가와트시 중에서 얼마를 테슬라에 배정할지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 일부 루머에서는 절반 이상이 테슬라를 위한 용량이라고 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테슬라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 옆에 공장을 짓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반도체가 부품 부족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배터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뭐 반년, 1년, 2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에 분명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 지금 테슬라는 미리미리 이렇게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AI 데이가 열리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뭐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분명 메인은 퓨어비전 FSD 그리고 도조 컴퓨터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무도 예상 못한 새로운 것이 나올까 하는 게 기대가 되는 점인데요.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는 로보틱스 관련된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내용의 발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FSD 베타의 와이드 릴리즈 시점에 대한 언질이라든지 또는 차량 공유나 로보택시에 관련된 로드맵의 발표라든지 또는 NHTSA의 최근 조사에 대한 코멘트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테슬라의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AID에 관련된 내용은 전용 영상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AI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정리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가 뭐 저랑 AI에 대한 지식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아야 할 부분을 정리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시는 분은 그런 쪽에 강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일주일 내내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내일 마지막 거래일 하루만이라도 좀 좋으면서 주말이라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